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중3 기술과정 담당 황정옥 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벌써 한 주가 지나서 다시 월요일이 되었는데 일주일은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3주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수업과 관련한 채팅에 대한 이야기나 대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 바로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이번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채팅해준 친구들 선생님 수업 전에 잘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의 이해라고 내용을 배우면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개념과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울 내용들은 정보통신기술 이해 그 다음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코너로 어서와 컨텐츠를 선생님이 했었죠. 그래서 다시 보는 댓글 이모저모 고모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데 안경 써서 신기하게 봐주고 안경 낀 모습 좋게 봐주는 친구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는 댓글 이모저모 고모,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특별히 댓글을 지난주에 남긴 친구들 중에서 활약을 해준, 좀 주요 활약을 해준 친구들을 몇 명을 추려서 활약상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최고의 서포터상이에요. 이 최고의 서포터상은 수업 내용과 연관이 있으면서 매너까지 지킨, 즉 유효타가 많은 채팅을 한 친구에게 선생님이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는 바로 영준초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 지금 댓글 남긴 거 여러분들 한번 보면 총 4개의 댓글이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라늄 한 가지만으로 댓글을 4개를 남겼어요. 지금 이 조영준 친구의 경우에는 40분 동안 그 수업과 연관이 된 댓글이 총 97개로 분당 채팅 평균이 2.4개에 육박하는 최고의 서포터를 해준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지난주 댓글 이모저모 고모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최고의 보조교사상이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의 보조교사상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채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댓글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속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아는 친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알려주고 하는 이 최고의 보조교사상, 이 상은 선생님이 TR0922 친구에게 활약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원자 기호도 알려주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 활약상들을 좀 다루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분석 많이 해봤습니다. 그 희순이가 버퍼링 걸린다 그랬는데, 선생님 버퍼링은 여러분들 채팅하는 게 한 7초, 8초 뒤에 사실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채팅을 많이 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준이하고 TR0922는 서로 채팅이 많다 보니 겹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외에 태롱이, 준용이, 플라워 스프링, 뭐 도니 버밀리언 친구라든지 재혁이나 지혜, 피카소 친구도 많이 활약해주는 모습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할 때 대답 잘해준 모습들 많이 살펴봤었고, 이거 외에도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방송 듣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화강암 속에 선생님 마음속에요, 뭐 이런 답변해준 친구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면서 즐겁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K2 화강암 속에 어떻게 있는 거야? 정빈이는 고마운데 이제 나가지고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자,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뭐 SNS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라든지 우리가 수업 마무리되면서 같이 인사했던 내용들까지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한번 선생님도 댓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을 좀 본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은 옛날 정보통신 기기부터 해서 지금 현대의 정보통신 기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거 외에 두 번째로 빠르게 발달하는 정보통신 기기. 정보통신 기기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기가 2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 20년도 안 된 이 스마트폰의 발달 속도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 과정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학습 단원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소통이라는 큰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이제 오늘 배우는 학습 목표예요. 첫 번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를 선생님이 보여주게 될 텐데 이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채팅 재밌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언이가 선생님 마음속에 심장이 있잖아. 그리고 뭐 심장에 피가 있지 뭐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채팅 즐겁게 지금 수업 시작할 때 마지막 시간이니까 피곤할 수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기통신 이전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 전기통신 이전의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 없이 쓰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 또는 그 전 이제 완전 옛날로 돌아가야겠지? 그러면 선생님은 고대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에요. 언어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얘들아, 언어가 없던 때에 서로 대화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걸 생각해보면 뭐 예능 1박 3일이라든지 또 아는 동생 뭐 이런 예능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예능 등에서 많이 지금 언어가 없는 의사소통을 많이 하죠. 그럼 뭐가 있죠? 지금 현빈이가 그림 문자라든지 뭐 영준이가 소리 지르기 그렇지 몸짓 소리나 기호나 물건 뭐 몸으로 말해요.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용태가 비언어 소통도 얘기를 해주고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대답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이 언어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원시시대라고 하는데 이 원시시대에는 몸짓과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바위나 벽에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집트에 상형 문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의 벽화를 통해서 나중에 후대의 자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었죠. 그래서 원시시대 때는 몸짓이나 소리로 많이 기록을 했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 몸짓과 소리로 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는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건데 이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퀴즈를 한 가지 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퀴즈는 바로 연상 퀴즈예요. 자, 이 연상 퀴즈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퀴즈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보고 공통으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연상 퀴즈를 한번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퀴즈 제시어입니다. 첫 번째 스승의 날. 자, 스승의 날이라는 제시어를 보고 과연 정보통신 기술에서 어떤 언어와 관련된 그런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지. 첫 번째 제시어 스승의 날입니다. 자, 지금 여러 친구들이 선생님, 많은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많은 지금 연상되는 제시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아직 첫 번째 제시어로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시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코송이 잘생겼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자, 두 번째 제시어는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 스승의 날, 두 번째 제시어는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준용이가 편지, 뭐 카네이션, 희순이 카네이션, 그리고 루키도 편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자, 나는 멍청해서 모른다 현빈이, 그 용태가 공차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두 번째 제시어를 보고 나도 사실 잘 모르죠.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번 기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역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시어 이겁니다. 유네스코에서 문맹을 퇴치하는 데 공이 큰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 자, 이 세 가지의 제시어를 보고 연상되는 것을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제시어 모두 나왔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제시어 아직까지 정답 없습니다. 지금 준용이가 노벨상, 그리고 플라우스핀이 노래나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용이가 레오나르도 정욱쌤 고마워. 자,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연이, 영준이, 그리고 R2. 야, 정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잘 이야기한 것처럼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선생님, 제시어에서 왜 세종대왕이라는 답이 왜 나와요? 과연 세 가지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 이 세 가지의 제시어를 해석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예요. 스승의 날. 얘들아, 이 스승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승의 날은 실제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우리는 스승의 날 때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존경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 날은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스승과 어떤 우리에게, 백성에게 글을 알려줘서 깨우치게 했던 그런 세종의 의미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소설 대지를 쓴 펄벅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즉 훈민정음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였죠.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현빈이도 그렇고 세종대왕의 탄생일이었다니 신기만기하다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 탄신일이 스승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네스코에서 문맹을 퇴치하는데 공이 큰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의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 상이에요. 여러분, 문맹, 그러니까 세계에서 문맹률을 퇴치하는데 주는 상이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상을 하나 주는 거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 상이 바로 이 상입니다. 자, 우리가 봤었던 이 그림의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언어와 문자가 발달했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언어와 문자가 발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제 글로써 기록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이것을 표현할 때 바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영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종대왕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말하는 것을 적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럼 말도 할 수 있고 적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적은 것을 많이 활용하고 싶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적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겠어? 지금 우리는 아주 편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르르륵 나와요. 클릭만 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윤희가 칠판이라고도 하고 영준이가 전송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현빈이와 K2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현석이도 잘 얘기했어요. 프린트, 즉 인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내가 말로 하고 글로 쓰는 것들을 계속 보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인쇄술이에요. 보죠. 인쇄술의 발달. 정보를 종이에 인쇄하여 대량으로 빠르게 보급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인쇄술의 큰 의미죠.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손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바로 나무를 깎아내 가지고 목판 인쇄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무를 깎아내는 거는 나무가 썩거나 또는 계속 먹물을 먹게 되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예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쇄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했지만 사실 이미 동양에서 우리나라의 직지 심체 요절이 가장 빠르게 나왔습니다. 지금 용태나 영준이나 현빈이 TR0922 그리고 플라워스핑 모두 다 잘 얘기했어요. 직지는 현재 프랑스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받아와야 할 중요한 유산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인쇄술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정보통신의 세계는 빠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전기가 나오기 이전의 통신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거였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전기통신 이후의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자, 전기통신 이후로 가기 전에 보니까 도현이가 쌤 멋지다, 그리고 찬주가 목판, 무구정광 대단한이경. 맞아요. 선생님이 무구정광 대단한이경을 사실 시험 문제에 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대답을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통신 이후의 정보통신기술. 자, 전기신호를 이용한 전기통신기술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직접 말하고 직접 글로 적고 인쇄를 하는 거는 먼 거리에 가기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로 타고 가거나 자동차로 직접 갖다 주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우리가 한 일은 뭐냐? 전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또 멀리까지 빠르게 보내주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효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신기를 이야기했는데, 자, 선생님이 봤었던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한 장면,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장면인데, 이 영화 안에서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죠? 이 영화 안에서 주인공이 방금 했던 게 뭘까요? 이 영화의 부분을 해석해보면 어떤 4차원의 공간에서, 4차원 속에 있는 공간에서 자기의 딸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어떻게 전달했었지? 지금 잘 얘기하고 있어요. 루키가 모스부호, 영준이가 전파.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언이도 그러고 한유리도 모스부호라고 모두 다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모스부호의 발견이라기보다는 모스부호의 개발은 우리 통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화면을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모스, 실제 발명가 모스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최초로 나왔던 모스의 유선 전신기입니다. 자, 유선 전신기. 전신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전기 신호의 기계라는 거야. 근데 이 전기 신호의 기계는 지금 맹스크가 쓴 것처럼 점과 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의 한 장면에도 자막을 보면 닷 대시라고 나오지, 닷은 점을 의미하고 대시는 옆으로 넘어가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 점과 선을 통해서 우리의 알파벳을 표현했다는 거야. 엄청난 발명입니다. 왜냐면 알파벳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 알파벳을 모두 다 신호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모스부호는 말 그대로 이진법처럼 점과 선만으로 알파벳 모든 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 신호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는 기계 하나만 만들게 되면 우리 알파벳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석이가 영화 기생충에 들어가 있던 어떤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모스부호를 사용했던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게 맞습니다. 자, 알파벳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모스가 개발했던 알파벳, 즉 A부터 Z 그리고 숫자 0부터 9까지 표현한 모스부호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점과 선으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는 신기술이라고 영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점과 선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모스부호가 나오게 돼서 어떻게 돼? 점과 선만 찍으면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즉 기계를, 점과 선을 찍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모스이자 이 모스부호를 만든 사람이 발명가 모스였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간의 퀴즈를 하나 내보죠. 자, 퀴즈는 SOS예요. 우리가 긴급 구조를 요청할 때 SOS라고 하지. 얘들아, SOS는 뭐의 약자일까요? SOS 약자가 뭘까요? 약자. 뭐 세이브?
세이브 온리 뭐 어쩌고 뭔가 구해달라는 구조 신호인 것 같은데 SOS 약자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 알려주세요. SOS 약자가 있나요? 지금 예안이가 모스부 하면 구조 신호 SOS라고 했죠. 준용이 스페셜 오렌지 세이브? 뭐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오렌지를 왜 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Save Our Souls. 지금 TR0922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Save Our Souls라고 뭐 용태야 소셜 오디오 서비스가 왜 나와? SOS 구출해야 되는데 지금 네, 용태의 대답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센스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실 SOS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모스부에서 SOS는 아까 그림을 통해 다시 보면 이 형태입니다. 근데 S는 점 3개로만 표시하고 O는 선 3개로만 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냐? 긴급적으로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야. 근데 이 긴박한 상황에 점과 선을 섞어가지고 신호를 보내게 되면 신호를 받는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알파벳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SOS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SOS는 처음에 나를 살려달라고 해서 나온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알파벳들이기 때문에 SOS로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 친구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많이 서로 간의 모스부를 지금 써보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모스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행평가에도 선생님은 좀 활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유선으로 된 전신기를 봤다면 두 번째는 선이 이제 없는 걸 봐야겠지. 자, 선 없는 전신기인 무선 전신기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무선 전신기는 마르콘이라고 하는 발명가가 개발을 해낸 전신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무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라디오 웨이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라디오 웨이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든 파동을 포함한 전체의 큰 개념을 바로 우리는 전자기파, 즉 전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파의 발견은 우리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어요. 이 전파의 발견이 왜 어마어마하냐면 공기 중으로 얘들아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야.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와이파이를 쓰고 있지만 공기,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 공기 중에 나의 신호를 보낸다? 나의 메시지를 보낸다? 엄청나게 획기적인 발견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내냐? 전파라는 말을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전파라는 말은 전기의 파동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전기의 파동이란 뭐냐? 내가 전기 신호를 통해서 공기 중에 일시적으로 파동을 일으킨 거야. 즉 진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라는 말을 쓰는 거야. 파도를 일으키는. 자, 그럼 진동을 하게 되면 이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진동의 파동이 생기겠지. 근데 이 파동은 모두 다 이 파장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주파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라디오를 송신받기 위해서는, 수신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전파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전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개념이 훨씬 더 많은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심화 영상으로 나중에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파가 전기의 파동 줄임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라디오 웨이브라고 맹스크가 지금 쌤 발음을 그대로 쓰기도 했고 준영이가 기가가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선생님 설명이 조금 과학적 원리를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기술과정이란 과목이 암기 과목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원리서부터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보는데 아직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설명하기엔 선생님도 다소 조금 시간이 아쉽고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 시간마다 수업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쉬운 예시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전파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심화 영상을 통해서 좀 보면 되고, 오늘 배우는 수업의 대부분의 내용들도 선생님이 나중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신기에 대해서 봤었고, 전신기가 있다면, 내가 신호를 전달하는 게 있다면 내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잖아. 바로 이 내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죠. 자, 이 전화기는 혹시 얘들아 누가 발명했어요? 전화기 발명한 사람 누구야? 자, 전화기 발명한 사람 누굴까요? 막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기 이야기 지금 다 잘해주고 있는데, 영준이가 점점 화면빨이 잘 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뭐 현빈이가 목소리 탐난다. 야, 매너 채팅 진짜 너무 고마워. 너네 초창기 멤버들인 거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아마 화면빨 잘 받는 거는 안경으로 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전화기 발명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언이가 이거는 안토니오 무치가 먼저 발명함, 그레이엄 벨이 아닌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기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 뭐 셀러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알던 전화기의 발명가는 대부분 벨소리라는 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PPT 화면을 통해서 가져온 사람도 바로 벨이라는 발명가예요. 이 벨이라는 발명가가 처음으로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선생님이 5개념을 여러분들 잡아주고 싶습니다. 벨이 아니라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알려져 있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무치라는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벨이 처음으로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권을 얻은 거는 벨이 맞아요. 벨이 처음으로 특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벨이 특허를 얻기 전에 이미 안토니오 무치라고 하는 발명가가 5년 전에, 벨보다 훨씬 더 빠른 5년 전에 특허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안토니오 무치라는 발명가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거야. 너무 많은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됐거나 해서. 지금 현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친구들이 벨인 줄 알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안토니오 무치라는 발명가가 최초로 발명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도 이야기해주고 좀 더 자세히 공부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안토니오 무치가 운영했던 이 회사가 너무 회사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당시 안토니오 무치가 처음에 전화기를 발명했을 당시에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권을 얻으려면 들었던 비용이 얼마였냐? 200달러가 들었습니다. 200달러. 근데 안토니오 무치가 200달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0달러가 없다 보니까 임시 특허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정 기간 동안만 특허를 얻는 거야. 그게 20달러씩이었어요. 이 20달러씩을 내면서 특허를 유지하다가 결국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특허권을 영구적으로 얻지 못한 채 안토니오 무치는 전화기의 특허권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본인의 전화기를 발명을 해서 5년 뒤에 특허권을 신청해서 얻은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 2002년 미국의 의회에서 안토니오 무치를 최초의 발명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전화기의 최초 발명가는 안토니오 무치라는 발명가입니다. 아마 안토니오 무치가 처음부터 특허권을 얻어서 지금까지 왔었다면 우리는 지금 전화기 벨소리가 아니라 전화기 무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었던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같이 PPT로 정리하면, 모스가 전신기를 발명했고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기를 발명했고, 그리고 벨, 이제 무치라고 바뀌어야겠죠.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 결국에는 안토니오 무치가 발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벨 소리가 아닌 무치 소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겠죠.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야, 너 무치 소리 뭐야?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의 마지막 파트.
자, 빠르게 발달하는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제 전기통신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MP3라든지 전자사전이 나오게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통신이 발달했어요. 정보통신이 이렇게까지 발달한 데는 인터넷이라는 아주 큰 정보의 바다가 있었지만, 이 발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그림들로 빠르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내용을 보기 전 특별 코너를 하나 좀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이. 어서와 기발한 퀴즈라는 특별 코너입니다. 이 어서와 기발한 퀴즈는 이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실시간 방송으로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틀어줄 겁니다. 선생님이 만든 영상을. 그래서 왜 퀴즈가 기발한 퀴즈냐? 이 줄임말입니다. 기술의 발달 속 한가닥 했던 아이템. 자, 기술이 발달하는 동안에 정보통신 기기 중에 한가닥 했던 아이템이 무엇일지. 자, 그 아이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라떼를 말 모양으로 만든 거야. 이해되셨죠? 자,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기술의 발달 속 한가닥 했던 아이템, 기발한 퀴즈. 영상 보죠. 안녕하세요. 4월 20일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기술과정 3학년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자리는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의 책상이에요.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3강 수업이 끝나고 이어서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서 보게 될 보충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충 영상의 주제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을 간접 체험을 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방송 때 같이 퀴즈를 풀면 좋을 것 같아서 막간 퀴즈를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제목은 기발한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 과정 속에서 한 획을 그은 정보통신 기기의 이름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기의 이거의 사용 용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죠. 짠!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블루투스 키보드를 포함해서 지금 유선 이어폰 그리고 무선 이어폰, 이거 외에 VR이라든지 아니면 짠! 이거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스마트폰인 아이폰 1입니다. 아이폰 1. 정말 신기하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충 영상을 보면 이 아이폰 1에 대한 리뷰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를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보관을 해왔는데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께 지금 낼 퀴즈는 뭐냐? 요겁니다. 요거. 자, 이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 용도를 맞춰주세요. 기발한 퀴즈.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과연 이 정보통신 기기의 용도는 뭘까요, 여러분? 수업을 통해 이제 보겠습니다. 안녕.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냈는데 선생님이 이 방송국에까지 이 전자기기들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어제 미리 하나 찍어놨어요, 영상을. 자, 지금 영상에 나왔었던 그 기술의 정보통신 기기 과연 뭔지 여러분들 뭘까요? 지금 뭐 현석이가 거울이요, 뭐 한유리가 내비게이션, 뭐 제박이 키보드, 라행이 키보드, 뭐 닌텐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전자사전이나 키보드, 뭐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 답변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PDA, 준혁이가 뭐 닌텐도 같은데 뭐 이야기 많이 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사용했던 전자기기였습니다. 자, 화면을 보죠. 아까 요거였습니다. 자, 요것의 정체는 바로 전자사전이었습니다. 전자사전.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 전자사전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왜냐면
매일마다 영어 단어를 보려면 한영사전, 영한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봤었는데 이 전자사전이 처음 나오게 돼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입력해서 영어가 즉석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신기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 전자사전 안에 영한사전과 일한사전, 중한사전까지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어떤 시스템까지도 갖춰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면 영어 발음을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발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마지막까지 있다 보니까 엄청 편리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사용했었던 전자사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치도 못한 전자사전이라고, 와, 4개 국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리액션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봤나요? 이거에 대한 풀 영상은 선생님이 오늘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튜브에 이제 전체 정보통신기기 리뷰를 하나하나 올리려고 하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와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달한 정보통신기기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죠. 자, 첫 번째 보면, 자, 얘들아 이거 뭐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엄청 예전에는 이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자, 뭘까요 이거?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죠. 삐삐죠. 자, 삐삐는 휴대용 호출기라 그래서 먼저 야, 너 나한테 빨리 전화해줘 이러면 자기 전화번호를 남겨요. 그러면 전화번호 우리 공중전화 박스라고 그러지, 그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직접 전화를 거는 거야. 그래서 휴대용 호출기였는데 이 정보통신 기술이 점점 진흥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림 보죠. 그 다음으로 나온 거, 지금 사실 약간 복고 레트로 느낌처럼 예전에 나왔던 이 전화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폰이죠. 실제 갤럭시 폴드라 그래서 실제 접을 수 있는 핸드폰이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핸드폰을 써서 이동전화가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기가 점점 우리의 편리에 맞게 진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진흥화된 정보통신 핸드폰의 가장 현 시점에서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똑똑한 핸드폰이라 그래서 이거라고 부르죠. 자, 똑똑한 핸드폰. 자,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우리 집에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있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R2가 와 스카이프 오랜만에 쇼도 있었는데, 야, R2 너 몇 살이야?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011이나 016, 0171 등의 뭐 새로운 번호들, 그 특별한, 그러니까 과거의 번호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010으로 모두 통일이 됐죠. 그래서 스마트폰까지 실제로 똑똑한 핸드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이 진흥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소형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방송을 들을 때 이렇게 TV로 보기보다는 소리로만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막 감성에 젖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오디오죠, 오디오. 우리가 라디오, 오디오라고 부르는 건데, 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이 전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들려오는 방송들을, 음악 방송을 편하게 듣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라디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뭘로 바뀌었냐? 아까 선생님 정보통신기기에서 봤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영상에 잠깐 지나가는데 이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바로 우리가 이거를 읽어내는, 즉 CD를 읽어내는 CD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MP3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줬는데 그 MP3가 나오기 전에 CD 플레이어가 먼저 나왔었죠. 이러고 나서 이제 정말 작아진 거야.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게 CD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고, 이 CD 플레이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MP3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휴대성과 저장성까지 같이 확보를 하는, 점점 정보통신기기가 소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마지막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화인데, 자, 우리는 예전에는 TV 방송을 당연히 컬러가 아닌 흑백 TV로 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박스 형태를 띠고 있는 흑백 TV입니다. 흑백 TV. 그렇죠. 이때는 뭐 25써니 얘기하는 것처럼 TV라고 불렀죠. 뭐 텔레비전, 뭐 테레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V가 처음에 흑백 TV 형태로 나왔고,
우리가 사람은 당연히 컬러니까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나와야지 해서 이제 우리가 LCD의 형태라고 하는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컬러 TV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흑백 TV 다음에 컬러 TV로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점점 색깔도 입혀지고 또 여기 안에 새로운 장치로 들어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넣을 수 있는 TV도 나오고 그래서 점점 서로 간의 기기가 융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의 형태는 바로 이 컬러 TV 다음에 스마트 TV가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요즘 가정은 스마트 홈, 스마트 가전이라 그래서 이 스마트 TV는 TV 안에 이제 뭐 OLED라고 그래서 뭐 진짜 3D의 형태를 띠고 있는 TV로 나오겠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는 TV에서 시각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청각, 시각과 청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각까지 자극하게 되는 4D 형태의 TV가 지금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있죠. 실제 우리가 4D 영화관에 가면 촉각을 느낄 수가 있죠. 이제 바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진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TV들도 점점 스마트화돼서 많은 것들이 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에는 3D와 인터넷 연결이 함께 가능한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고요. 자, 지금 어느덧 벌써 시간이 40분을 지나가서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과 빠르게 발달하는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통신 기기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엄청 옛날에는 무슨 정보통신 기기가 있었는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볼 것이냐? 현대 생활 속에서 무선 통신 기술을 볼 거고 정보통신 기술 윤리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 생활에서 블루투스나 뭐 와이파이나 NFC에 대해서 본다는 내용이겠죠.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서 보는 것은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이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4월 이제 며칠이 되죠? 다음 주 4월 27일이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술로 인해서 편리성을 얻게 되었지만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서 기술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아픈 점, 기술의 발달 속에 꼭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1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선생님도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아쉽다고 이야기해주는 친구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이 3주 동안 3번 오면서 선생님도 즐겁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1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재밌는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에도 준비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학습터 학습지에 있는 추가 공부 내용을 좀 살펴보고 보충 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선생님 채널에 들어와서 많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4월 20일 월요일 일주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 수업을 열심히 듣느라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시간까지 긴 시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안경 쓴 모습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재밌어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전국에 이 온라인 학교를 듣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 수업 내용이 좀 부족하다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충 영상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한 주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